마음속에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분별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설레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상대방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놓치기 쉽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연애를 피해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서 만난 지 한 달째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경험이 있으실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유령형 인간들은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극도로 부족한 특성을 보입니다. 처음엔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만 상황이 진지해지거나 감정적인 깊이가 요구되면 갑자기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리죠. 읽음 표시는 확인되는데 답장은 오지 않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애매한 핑계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재미있을 때만 지속되는 게임과 같아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런 연락 두절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반성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관심이 없어졌을 때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말이죠.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고스팅 현상을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하니까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트로피를 수집하듯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허영형 인간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진정한 감정적 연결보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하거든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확한 거절 대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때로는 친근하게 대하며 희망을 주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의 진실한 감정보다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과시하려는 행동은 감정적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배려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 않을 테니까요. 이들과의 관계는 결국 한쪽의 일방적인 감정 소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들의 자존감 충전용으로만 사용될 뿐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특징을 보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매력 과시에만 이용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독설과 비꼬는 말로 웃음을 자아내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재치 있는 농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농담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모독형.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농담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심지어 상처받은 티를 내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깊은 내적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자존감 향상은 매우 일시적이고 건강하지 못하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연애 관계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가 되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어요. 건전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바탕 위에서 형성되는데 지속적인 모독과 비하는 관계의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유머는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공격적 유머라고 분류하며 이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조롱하거나 비하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괴롭힘형 인간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친구들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그들이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이에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거든요. 연애 관계에서도 이들은 상대방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잘해줄지 모르지만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본 모습을 드러길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선택적으로 친절한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 당신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든요.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언제나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 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성행동 연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전 관계에서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해요. 배신형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약속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연애 관계에서 독점성과 신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인데 이를 쉽게 어기는 사람들은 다른 약속들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부재를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해 연인을 배신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도덕성과 자제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죠. 또한 이들은 거짓말에도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거짓말의 늪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겠어요. 특히 최근 연구들은 불륜 가해자들이 자기 합리화에 뛰어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뢰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린 집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없듯이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워요. 다음 주말에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부탁을 자주 받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일방적인 거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은 최소한의 노력만 투자하려고 하죠. 기생형 인간들은 특히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거든요.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한계를 시험해보려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요구 수준을 높여가요. 이런 관계에서는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일방적인 착취 관계로는 지속 가능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호혜적 관계에서 자라나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만약 이런 패턴을 자주 경험한다면 자신의 경계 설정 능력을 점검해보세요.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것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너 요즘 그 친구랑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나랑 있을 때는 휴대폰 좀 꺼라 라는 식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점점 통제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고립형 인간들의 전략은 매우 교묘하고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만의 시간이 소중해 라며 로맨틱한 포장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단하려고 시도하죠. 가족과의 만남을 불편해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방해하며 직장이나 취미 활동에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당신이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 패턴은 심리적 학대의 초기 단계로 분류됩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를 약화시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당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협적으로 느끼며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행동이에요. 건강한 연애는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 맞죠. 또한 이런 통제적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상대방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가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고립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니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아름답고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건전하지 못한 관계로 발전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살펴본 7가지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상처와 후회만 남길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중하고 그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존중과 배려, 신뢰와 소통이 바탕이 된 관계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독성적인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